이와 같이 규칙적인 운동을 통하여 생긴 근육세포는 에너지 생산을 위한 대사작용을 인체 조직의 정상세포가 활동하는 것에 거의 근접하게 하지만 비만세포는 지방을 축적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만세포, 다른 말로 풀어서 표현하면 지방세포에는 노폐물이 약 40%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하면 염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도 최근 미국 의학계의 염증 연구에서 밝혀냈습니다. 최소한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라도 하루 일하는 시간의 10분의 1인 한두 시간 정도는 반드시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철저히 실행하기를 강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운동의 종류와 이점, 어떤 운동이 내게 맞는 운동인지를 알아보려면 20년 젊어지는 비법 제2권 17장 운동은 10년을 젊게 해준다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언론에 보도된 자료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안 하면 사망한다고 겨울 운동 이것이라도 챙기자. 운동 부족으로 인한 사망자가 비만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2배 가까이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진은 연간 유럽에서 발생하는 사망자 920만 명 가운데 67만 6천 명은 운동 부족과 관련이 있고 33만 7천 명은 비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고 BBC 방송과 일간 인디펜던트 등이 현지 시각 15일자로 보도했다. 울프 에켈룬트 교수는 BBC 방송에서 조기 사망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운동 부족 그룹에 있었다며 이는 보통 체중, 과체중, 비만 체중인 사람 모두에게서 일관되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체중이 얼마든 간에 하루에 최소 20분 이상 힘차게 걷는 운동만으로도 조기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장수를 위해 야외에서 걷기 운동을 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은 다른 계절보다 해가 짧아 새벽에는 어둡고 추워서 운동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또한 건강이 신통치 못한 사람들에게는 뇌졸중, 협심증, 중풍, 심장병 등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에는 새벽보다는 기온이 오르는 낮에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에 시간이 안 된다면 저녁에 운동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녁에는 새벽보다는 몸이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이 있는 사람이거나 40살이 넘어서 운동을 처음 하는 사람은 특히 겨울철 새벽 운동은 피해야 하겠습니다. 운동 전에는 몸 상태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맥박을 재면 간편하게 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안정된 상태에서 맥박을 쟀을 때 분당 맥박이 80회 이상이면 주의해서 운동해야 하고 100회 이상이면 운동을 쉬어야 합니다. 안전하게 운동하려면 복장도 신경 써야 합니다. 겨울에는 운동 중 흘리는 땀으로 체온을 많이 빼앗기면 저체온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두꺼운 옷 한 벌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벌 껴입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온이 낮을수록 운동 나가기 전에 더욱 철저하게 준비 운동을 해야 합니다. 집안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밖에서 근육을 풀어주는 준비 운동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운동 전후에 10분 내지 20분 정도 맨손 체조나 스트레칭을 해주면 근육과 인대가 유연해져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운동은 이제 그냥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운동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비만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운동 부족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거의 2배에 가깝다는 조사 연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보도 자료라 하겠습니다.
그럼 5번째, 술을 멀리 하지 말고 보약처럼 즐겨라. 술은 적당량을 마시면 우리 인체 시스템에 여러 가지 순기능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매우 복잡하고 심오하기 때문에 몇 마디 말로서는 전달할 수가 없으므로 결론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적당량의 술을 마시면 보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적당량이란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터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술에 대한 이야기를 약간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막걸리 2곳, 소주 2곳 정도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막걸리에는 충북 단양의 대강 막걸리와 충남 당진 신평의 백년주 두를 들을 수 있고, 소주는 진로 소주와 안동 소주가 우리나라에서는 으뜸으로 칠 수 있는 좋은 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강의하고 있는 강사의 경우를 예로 들면 평소에 식사할 때 주로 저녁 식사 때 소주 한 서너 잔을 식사와 함께 반주로 마십니다. 그러나 만약 손님을 만나서 점심 식사나 저녁 식사를 하게 되면 술을 마시게 될 경우 소주를 기준으로 절대 1인당 한 병을 넘지 않게 마시며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술을 절대 섞어서 마시지도 않으며 이 차는 절대로 없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거의 완벽하게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시간이 허락되면 대강 막걸리 주조법이나 주성분과 특징, 신평 백년주의 특장점이나 양조장 주인의 술 빚는 철학이나 신념 등등의 이야기와 안동 소주에 얽힌 이야기도 해드릴 생각입니다. 술을 어떻게 즐기느냐 하는 술 마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20년 젊어지는 비법 책 1권 우병호 프로그램에 현재 실천하고 있는 행동 그대로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특강 2에서는 식습관 혁신 체험뿐만이 아니라 술 마시는 방법도 직접 체험 실습을 하기도 합니다. 6번째, 그날 쌓인 피로는 반드시 24시간 내에 풀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그날 쌓인 피로는 반드시 24시간 내에 그날 내에 풀도록 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트레스도 바로바로 풀어야 됩니다. 만약 그날 쌓인 피로를 풀지 않고 누적되게 놔두면 이것이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발전하게 되거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주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날 쌓인 피로는 그날 내에 반드시 풀고 넘어가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7번째, 영양보충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가져라. 우리 인체는 40, 50대가 지나면서 신체의 모든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에 따라 신체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인은 소화기능과 대사기능이 현저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자기 몸에 꼭 필요한 종류의 영양제를 파악해서 꾸준하게 섭취해줘야 우리 인체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 3끼 밥 먹는 것만으로 우리 인체가 요구하는 영양분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 인체가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영양소도 다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 몸이 만들지 못하는 영양소나 우리 몸에 모자라는 영양분을 영양보충제로 보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즉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건강기능식품들이죠.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이 2가지 영양 결핍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좋은 영양보충제를 선택하는 방법과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20년 젊어지는 비법 책 2권 16장 영양보충제의 적극적 활용편에 자세하게 설명 기술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째, 감기 몸살을 적극적으로 예방하라. 그렇습니다. 감기를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암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유기적이고 다양하고 복합적인 작용의 근거로 인해 인체의 면역 기능이 거의 최고조에 달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면역력을 최고의 상태로 유지시켜 주는 것이 감기 예방의 주요 관건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기 몸살을 예방하는 방법도 20년 젊어지는 비법 책 2권 21장 잘못된 진실들 편에 예를 들어 설명해 놓았으나 여러분들이 실제로 감기 몸살을 예방하는 능력을 갖추려면 저자가 몸소 실천하고 있는
실천 전략을 모델로 삼아 이를 원용하여 자신이 직접 자신에게 맞는 건강장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천 수행해야만 비로소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알고만 있는 지식은 우리 몸의 건강관리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천해야만 그 효과가 비로소 나타나는 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만 세상에 무슨 일이든지 거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건강관리는 실천하지 않으면 알고 있다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